3,700억 달러예요. 지금 당장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예요. 만약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트레이더라면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무슨 냄새 안 나요? 그게 뭔데요? 기회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보라는 뜻이죠. 2020년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 돈으로 생활비를 냈고, 어떤 이들은 저축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자금을 시장에 직접 투자했어요. 2020년에는 모든 분야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어요. 금, 은과 같은 원자재는 각각 60%, 140% 상승했고, 테슬라 같은 주식은 731%나 올랐어요.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4,800달러와 65,00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까지 급등했어요. 이 모든 성장은 원자재부터 주식,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군에 걸쳐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긴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역사는 반복되죠. 그리고 2026년 노련한 트레이더들이 이미 주목하고 있는 비슷한 촉매제가 나타날 날이 머지않았어요.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분기에 미국인들에게 세금 환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총 세금 환급액은 1,000억에서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시즌 평균 환급액이 4,15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는 2020년 평균 재난지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이는 예측 가능한 시기에 시장으로 유입될 실질적인 자본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너무 늦기 전에는 차트만 읽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시적 맥락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봐요. 2025년 7월 4일 트럼프는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공식 명칭 공법 119-21호에 서명했어요. 세금 법안이 트레이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게 관련 있죠. 2017년 트럼프가 통과시킨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은 광범위한 감세안이었지만 한시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빅 뷰티풀 빌 법안은 이 감세안을 영구화하고 더 나아가 팁 소득 근로자는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은 최대만 2,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 및 지방세 SALT 공제 한도는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되었고 자녀 세액 공제는 2,20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노년층에게는 6,000달러의 새로운 공제 혜택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간단해요. 2025년 한 해 동안 기존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냈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 그 차액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세금 환급의 형태로 말이에요. 이 영상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감세안은 2025년 한 해 전체에 소급 적용됐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2025년 내내 기존 높은 세율로 원천 징수했고 그 결과 수백만 근로자가 12개월 연속 세금을 관합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돈을 수백만 명에게 한꺼번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이미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들의 손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 시장 전반에 걸쳐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 1,365억 달러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트레이더가 답해야 할 질문은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세금 환급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해요.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하거나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죠. 첫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시장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은 세 번째 길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과 4월 사이 미국인 약 2,900만 명 정도가 동시에 이 막대한 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3월 9일 IRS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만 이미 1,365억 달러가 지급됐으며 평균 환급액의 경우 3,739달러로 작년보다 약 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시즌 마감 전까지 평균 환급액이 결국 4,151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는 파이퍼 샌들러의 총 3,700억 달러라는 예측을 인용하면서 이번 시즌이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자본이 거의 동시에 입금되면 그중 일부는 증권사, 거래소, 그리고 원자재 플랫폼 등으로 이동하게 되며 역사적으로도 아주 빠르게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회를 초기에 잡은 모든 트레이더는 남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움직임 전의 맥락이에요. 2020년은 유일한 비교 데이터 포인트이고 이런 자본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들어간 유일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2026년은 세 가지 구조적 차이점으로 다르게 해석해야 해요. 누가 돈을 받는지, 누가 이미 시장에 있는지, 그리고 미정부가 현재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령인의 특징입니다. 2020년엔 긴급 구호금이었습니다. 거래 계좌가 없는 이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됐습니다. 2026년엔 암호화폐, 원자재, 주식으로 이미 소득 저축 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돈이 돌아갑니다. 미국 암호화폐 협회에 따르면 이 시장은 5년 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미국 성인 5,5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처음 진입했어요. 잠재적 매수자 그룹이 달라졌어요. 둘째, 기관 투자 인프라예요. 2020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입장이었어요. 2026년 현재 비트코인 ITF만으로도 거의 1,000억 달러의 자산이 축적되었어요. 블랙록의 IBIT는 7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피델리티의 FBTC는 17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 투자 기반이 이미 이번 시즌을 주목하고 있어요. 웰스파고의 전략가인 오손kwa는 연구 노트를 통해 이번 시즌 환급금의 일부가 이 환급 기간 내에 위험 자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트코인과 주식을 가능한 행선지로 꼽았어요. 이것은 예측이 아니에요. 노련한 트레이더들이 이미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맥락인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구조적 차이, 즉 지난 사이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2026년에는 미국 정부 자체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2020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신호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매수자 그룹이 정부 차원의 공인을 받은 역사상 가장 제도화된 시장을 만나게 되면서 이번 환급 시즌의 맥락은 트레이더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주시하는 트레이더에게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지예요. 각각 다 이어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매주를 똑같이 대해요. 그들은 차트에서 신호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반응하고 그러고 나서 왜 항상 한 발짝 뒤처지는지 의아해해요. 왜일까요? 하지만 시장에는 달력이 있고요. 어떤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더 큰 동력을 품고 있어요. 미 국세청의 환급 기간이 바로 그런 특별한 시기 중 하나예요. 시작 시점인 2월, 정점인 3월 중순에서 4월 초, 그리고 세금 신고 마감일과 함께 자금 유입이 멈추는 마감 시점인 4월 15일이 모두 정해져 있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이에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암호화폐, 원자재, 주식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가격을 봐요. 선진입자들은 가격보다 일정을 먼저 봐요. 이 기간을 주목하세요. 4월 15일 이전 몇 주간 모든 시장의 거래량을 주시하세요. 대부분의 거시적 이벤트에는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OBBBA 환급 사이클은 단순히 계절적인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의 소급 적용, IRS의 처리 기간, 4월 15일 마감일, 이 중 어느 것 하나 예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규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첫 자금이 풀리기도 전에 법으로 명시된 정해진 시작 정점 그리고 마감 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거시적 트레이딩은 촉매제가 언제 사라질지 추측해야 해요. 하지만 이 기간에는 법으로 정해진 마감일이 있어요. 계절성을 활용하는 트레이더들은 단순히 차트만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일정을 그들의 분석 틀로 사용해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계절적 유동성을 시장 움직임의 원인으로 잘못 봐요. 그게 아니에요. 촉진제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은 휘발유로 시작하지 않아요. 불꽃으로 시작하죠. 휘발유는 더 크고 빠르게 만들 뿐이에요. 금은 최고가 경신을 위해 환급 시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관들의 포지션 재조정, 달러 약세, 지정학적 수요에 힘입어 이미 상승하고 있었어요. 2026년 1월에 5,602달러로 정점을 찍었고요. 여전히 5,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은 또한 동일한 기관 자금 순환에 힘입어 2025년 이래로 140% 이상 상승했어요. 우라늄 관련 주식은 구조적인 에너지 수요에 힘입어 67%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브렌트유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당시 119달러를 넘어섰고요. 거래가는 126달러에 달했어요. 환급 시즌은 모멘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모멘텀에 더해집니다. 추세가 형성된 시장에 새 자금이 유입되면 움직임은 반전보다 확장됩니다. 불꽃은 이미 붙었습니다. 휘발유가 뭘 할지 지켜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 즉 달력, 정해진 기간, 이미 진행 중이던 추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용적인 기술로 귀결돼요. 이 기술은 남들보다 먼저 진입하는 트레이더와 너무 늦게 확인하는 트레이더를 구분지어요. 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여요. 캔들 차트가 돌파하기 전에, 주요 가격 수준이 넘어서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바뀌어요. 그것은 바로 거래량, 즉 손바뀜되는 계약의 수, 한쪽으로 쌓이는 주문의 무게예요. 2020년 4월의 금 차트를 보세요.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4월과 5월 내내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시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 움직임을 포착한 트레이더들이 더 똑똑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가격은 과거를, 거래량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3월과 4월 사이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는 트레이더들은 역사적으로 움직임이 생길 때 더 많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트레이딩뷰 거래량 지표가 이걸 직접 보여줘요. 가격이 주요 수준을 돌파하기 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3개 이상 연속된 봉이 형성되는 게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패턴이에요. 보장은 아니에요. 분석의 틀일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됐어요. 자금 유입 시점을 알려주는 달력, 유입이 멈추는 기간, 자금 투입 전부터 진행되던 추세, 그리고 가격보다 앞선 거래량 신호까지 말이죠. 이게 분석의 틀입니다. 하지만 분석 틀이 유효하려면 무엇이 틀을 깨뜨릴 수 있는지, 또 언제 조정할지 알기 위해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분석 틀에는 트레이더가 결정 전 알아야 할 4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이 자금 유입엔 만료일이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 동력이 아닌 일시적 유동성이며 핵심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5월이 되면 상황이 바뀌고 시장은 달력이 알려주기 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영향을 받는 건 암호화폐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에요. 진입 전 청산 시점을 정해두세요. 일시적 유동성엔 기한이 있고 어떤 시장이든 포지션 구축 시 그 기한을 고려해야 해요. 리스크 두 번째, 연준이 주시하고 있어요. 만약 소비자 지출이 너무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3월과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결정적인 데이터가 될 거예요. 만약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한 시나리오가 급변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3월과 4월의 CPI 발표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수치들이야말로 이 분석의 모든 시장 시나리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리스크 세 번째예요. 모든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상 총액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3,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시즌을 전망했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원 빅 뷰티풀 빌 법안 OBBBA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고소득 가구에게 돌아가요. 이는 상당액이 위험 자산으로 유입되기보다 부채 상환, 저축 또는 현금 보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맥락에 맞춰 거래해야 해요. 보도 총액이 아닌 실제 유입액에 맞춰서 포지션을 정하세요. 유용한 규칙으로는 3,700억 달러 전액이 유입되어야 한다면 그 포지션은 과도한 겁니다. 리스크넷 그리고 미 국세청 IRS 역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1099 DA 양식이 전면 시행되는 첫 해예요. 이제 모든 주요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미 국세청 IRS에 직접 보고해요. 암호화폐 보유자라면 4월 15일 마감 기한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금 환급 기간과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같은 기간이에요. 이번 세금 환급 기간은 2026년에 벌어질 일들의 일부에 불과해요.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유가는 지정학 때문에 움직였어요. 우라늄은 상승세예요. 주식은 재평가 중이고 암호화폐에선 디파이 서사가 바뀌고 있어요. 또한 웹3 인프라는 여전히 발전 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 움직임의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것이 트레이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통 금융 분야의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만 주목하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기관들의 포지션은 이미 구축되었지만 데이터상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유입되지 않은 상태죠.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그림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것이 경제 분석과 전문 트레이딩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